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정확하게 안보 정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 국민의힘에서 지금 한동훈이가 제명 조치를 결국 당했습니다. 자, 제명이 되면 말이죠, 5년 동안, 향후 5년 안에는 이 복당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는 이제 9명 지도부가 전부 다 참석했는데,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장동혁 대표가 본래는 본인은 이제 투표권 행사를 안 하겠다라고 했다가, 거기서 당 대표는 투표를 안 하십니까? 이런 지금 이제 지도부의 지금 최고위원 누군가가 그런 이제 얘기를 하니까, 야, 그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투표는요, 이제 거수로 결정이 됐는데 찬성하는 쪽으로 이 의사 표시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중대한 결정에 있어서 당 대표가 이 표를 행사하지 않아? 그러면 본인이 이거 당 대표가 제명을 추진하는 건데 말도 안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외형상으로 본다면 윤리위원회의 독립적 결정에 의해서 제명 조치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지만, 아니 그거는 그건 당 대표가 그렇다고 모른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어디 사법부하고 어디 청와대 관계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당당하게 당 대표가 투표에 참여해서 찬성표를 던진 거는 상당한 나름대로 정치적 의미가 상당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표는요, 결국 7대 1대 1, 이렇게 결정이 됐다고 합니다. 7대 1대 1. 그래서 끝까지 반대한 사람은 우재준, 청년이죠. 그 다음에 이제 기권한 사람은 양향자. 양향자 요것도 말이죠. 이 좌파에서 넘어와가지고 눈치만 빠꼼하게 보고 있어요. 이런 중대한 지금 의사 표시의 순간에 기권한다? 그러면 이건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이건 완전히 이건 날림빵이 날림빵. 이런 인간들은 빨리빨리 제거해버려야 돼요. 아니, 이런 중차대한 결정에 관해서 뭐죠? 의사표시 하나를 제대로 못한다? 그렇게 소심하고, 뭐라고 그럴까요? 소신도 없고 정치 철학도 없는 인간들은요, 이거 빨리 제거할수록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이게 그래서 지금 오늘 나온 뉴스 중에요. 사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뉴스인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십시오. 컨디션이 조금 안 좋아가지고 조금 늦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국민님도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요. 미국이 난리가 났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25%로 복귀하는 거,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죠. 무역 협상, 관세 협상이 있기 이전에 25% 돌아간 건데, 이거를 지금 청와대에서 어제 발표할 때 김영호비가 그거는 예를 들어서 온풀법이라든가 정보통신망법 이런 거하고는 전혀 관계없어. 오로지 대매투자특별법하고만 관계가 있어. 아주 이거를 굉장히 강조했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 청와대에서 그렇게 입장을 밝힐 수밖에 없지만은 이렇게 선을 그렇게 그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비공개적으로는 다양한 원인 분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큰 숲을 먼저 봐야 된다. 왜냐하면 트럼프 행정부가 현재 지금 이재명 정부에 대한 이 반응이 별로 안 좋다. 크레딧이 없다. 왜냐하면 인간이든 국가든 말이죠, 이 크레딧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역대로 말이죠,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노무현 정부는 FTA 제기됐죠. 그 다음에 제주 강정기지 그 반대도 불구하고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DJ 정부 때는 그래도 한미 관계를 상당히 중시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 때부터 완전히 미국을 우습게 알아버려요. 중국 말도 못하게 무시하려고 들으니까 얻어막는 거죠. 문재인 얼마나 개망신을 많이 당했습니까? 워싱턴에 기자회견 30분 하는데 거의 27분을 트럼프 대통령 혼자 쫙 영어로 하고 통역을 하니까 통역도 못하고 이런 개망신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문재인 때 망신을 당했는데 이재명 정부도 아직은 시작 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한 걸 보면은 이재명 정부 크레딧이 없다는 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외향적으로 공개적으로는 지금 의회의 책임이야. 그러니까 우리 국회의 책임이야. 왜 대매투자특별법 하나를 챙겨주지 않았냐? 그러면 국회 책임이라 한다고 국민들이 그러면 비웃어요. 아니 청와대 의견을 왜 안 봐요? 청와대가 모든 국가 운영의 총 컨트롤 타워는 청와대입니다. 그러니까 행정부의 수만이자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국가 원수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외형적으로는 입법, 행정, 사법 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용하지만 대통령 눈치 없이 대통령제 국가에서, 더군다나 대한민국 같이 이게 뭡니까? 그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이 이거 대매투자특별법을 챙기고 있어. 이 시그널이 당에 갔으면 당에서 저렇게 무시하고 있다가 이렇게 당하겠느냐. 그랬더니 지금 말이죠, 벌떼같이 미국이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18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 기업을 제재 리스트에 올려서 제재를 가했습니다. 18년 만에 처음으로. 이게 얼마나 중대한 미국 정책의 지금 그 정책지냐. 그 다음에 하나, 그리미어죠. 그리미어 미 USTR. 미국의 무역 대표부인데 이거는 우리식으로 따지면 통상교섭본부하고 똑같아요. 여기에서 또 대표가 또 입장을 발표했고요. 그 다음에 미 재무장관이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또 상무장관도 입장을 발표했어요. 자, 그러니까 재무, 상무, 그 다음에 무역대표부, 그 다음에 부통령, 그러니까 트럼프, 그러니까요. 자, 넘버원인 트럼프, 세컨맨인 부통령, 그 다음에 국무, 재무, 그 다음에 상무, 그 다음에 무역대표부. 그러니까 모든, 그러니까 외교안보, 통상, 무역, 관세, 여기에 관여하고 있는 장관급 인사들이 일제히 지금 매를 딱 꺼내들었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거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그야말로 어느 정도까지 그야말로 제재의 그 칼을 휘두를지 참 겁난다.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말로는 대미특별법 때문이야라고 국회 쪽에다가 공을 돌리고 있지만은 조치와 대응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다방면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제가 계속 제가 노래를 불렀잖아요.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일제히 카드를 다 들이대고 있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요, 또 그 이례적인 것은 그러니까 주한미 사령관을 누가 하고 있어요? 주한미 사령관이 이꼴 누굽니까? 주한미 8군 사령관이에요. 한미 연합사령관. 그러니까 미군 사령관이 연합사령관도 겸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연합사령관이 반대했다. 그러면 주한미군 사령관이 반대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연합사령관. 이거는 미국이 반대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연합사도 말이죠. 이재명 정부를 지금 딱 정조준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오산기지, 또 왜 우리를 침범했는지 설명 좀 해줘. 항의 서한을 외교부에 냈는데 외교부가 묵살하니까 열받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뭐냐? DMZ법. DMZ법도 이미 지금 UN 사령관에서 그 프레스 릴리스, 그러니까 보도자를 통해서 반대한다. 이 의견을 최근에 내놓은 바 있어요. 근데 지금 오늘 보니까 아예 저기 용산에 있는 옛날 미군기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기자들을 불러버렸어. 불러가지고 거기서 조목조목 DMZ법을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DMZ법 비판한다는 것은 지금 이제 정동영 장관이 총대를 맸잖아요. 정동영 장관이 총대를 매가지고 DMZ법, 그러니까 뭐냐? 지금은 유엔 사령관이죠. 유엔 사령관이 DMZ 출입 통제를 100% 하고 있는데 DMZ 그 이남 지역에서의 비군사적 활동과 관련해서는 이거는 대한민국의 주권상이다. 영토 주권인 거죠. 주권상이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통제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지금 기자들까지 불러서 설명한 거예요. 조목조목. 웃기는 소리 말어. 만약에 DMZ 일대에서 그와 관련해가지고 사고가 생기면 누가 책임질 거야? 한국 책임이 질 거냐? 안 질 거야? 못 져, 책임은.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어. 유엔 사령관한테 있어. 근데 어떻게 너희들이 이거를 달라 그래?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더 중요한 것은 제가 그랬잖아요. DMZ법, 요거를 갖다가 못 준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게 어디로까지 가느냐? 정전협정의 무실화. 그죠? 정전협정 효력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게 무슨 누구냐? 바로 꿈에도 소원은 통이다 했잖아요. 정전협정을 무력화시키는 게 김정은의 꿈입니다. 김정은이가 말이죠. 대남 적화 통일을 하는데 필요한 조건들은 지금 상당 부분 완성되고 있고 완성되어 있어요. 완성 쪽으로 가고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이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권 박탈하는 거. 그다음에 국보법 폐지하는 거잖아요. 이미 박탈해서 경찰로 넘어갔죠. 누가 했습니까? 문재인이라는 인간이 한 거예요. 그다음에 국보법 폐지, 지금 민주당 68명이 국보법 폐지해야 되겠다. 발의를 해놓고 있잖아요. 이것도 이제 오늘 내일 국회에서 또 다뤄지겠죠. 자, 이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겁니다. 주한미군을 철수하려면 사전에 뭘 해야 되느냐? 정전협정을 없애버려야 돼. 정전협정을 없애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유엔사가 해체돼. 그러면 유엔사가 되고 정전협정이 해체되면 그 다음으로 가는 게 이제 주한미군의 철수이고 주한미군의 철수 이런 게 끝나면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 평화협정. 평화협정으로 가는 거예요. 평화협정이 뭐냐? 결국 쉽게 얘기하면 주한미군 물러나라예요. 쉽게 어렵게 얘기할 거 없어요.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이제 지금 미국에서 트럼프도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관해서는 만세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못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뭘 하느냐? 그러면 지금 가지고 있는 북한의 핵의 사실상 핵무장국가라고 하는 지위는 인정한다. 그러면 제재고 뭐고 싹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핵국가가 되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변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비핵화 협상을 이제 포기해갖고 핵국가로 가는 걸 만들어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지금 여당에서 DMZ 요와 관련해서는 지금 정동영 장관이 총대를 메고서 DMZ를 사실상 이 정전협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오늘 기자회견에서 조목조목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 정부가 그리고 이제 유엔 사령부가 이재명 정부를 아주 강한 톤으로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 와 있다. 이 점을 여러분들께서 꼭 명심하셔가지고요. 꼭 명심하셔가지고 정말 이재명 정부가 특히 이 외교안보, 우리 국가안보와 관련해서는 우리 보수파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드시 따라가도록 꼬리를 내리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던져놓은 관세 폭탄과 관련해서는 지금 이재명 정부의 대미 외교의 실력을 테스트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됐는데 지금까지 오는 걸 보면 상당히 어설프다. 아마추어 외교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럴 때 말이죠. 무슨 대미 특사고 이렇게 거창하게 나올 것 없이 외교부, 내내 이제 외교 전문이 되겠죠. 아니면 주한미 대사 대리를 불러서 외교부에서 말이죠. 우리 정부 입장을, 정부 입장을 자세히 설명해 주는 겁니다. 자세히. 좀만 기다려달라. 그러니까 지금 미 재무장관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거 지금 바로 25% 관세로 돌아가는 거야. 알았지? 딱 선전포고를 하잖아요. 매우 심각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본 방송의 핵심 메시지를 여러분께 전해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한돈과 관련해서는 우선 1차적으로 말이죠. 이거는 오늘 제명 결정이 되기 이전에 미디어 토마토에서 조사한 내용입니다. 미디어 토마토에서 그러니까 이 여론이 결국 이제 안 바뀌는 거죠. 이 여론을 보면요. 야말로 전 지역 전 연령대에서 한동훈이는 제명시켜야 돼. 이게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자, 그래서 47.7%가 찬성을 하고 있어요. 제명. 그리고 제명 반대는 36.5%, 오른다가 15.8%가 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한동훈의 정치 생명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자기를 발탁한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탄핵을 찬성해서 감옥에 가서 자유 대한민국의 보수파를 완전히 멸살시키는데 앞장선 인간이 요 한동훈이잖아요. 이 배신 때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가 그랬잖아요. 장동혁이는 대표가 아니고 내 스태프였어. 웃기고 앉아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한동훈이는 그러니까 이제 장동혁 네가 제명당해야 할 차례야 라고 하지만 어쨌든 장동혁은 우리 국민,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원들로부터는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이 연령별로 하면 모든 연령대에서 한동훈이 제명이 압도적으로 높다. 20대의 경우는 절반이 넘어요. 자, 그래서 20대는 찬성이 53.4, 그리고 40대는 찬성이 48.6, 그리고 50대는 찬성이 59.2나 됩니다. 그리고 30대는 찬성이 43.9, 60대는 42.2 대 42.1. 그래서 60대가 찬성 반대가 엇비슷해요. 그리고 70대에서는 반대가 많습니다. 야, 이거 참 희한해요. 40.2가 반대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지역별로 보면은요, 수도권과 충청권에서 대표 좀 제명해야 된다는 응답이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는 찬성이 50.0, 경기 인천은 48.2, 충청도가 49.1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TK가 찬성이 51.5, 그리고 PK가 48.9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호남은 당연히 반대가 좀 높아요. 역선택, 반대가 43.2, 찬성이 40.8. 그리고요, 제주도가 또 이상하게, 제주는 제2의 호남이라고 하잖아요. 강원 제주가 반대가 53.9 높아요. 찬성이 31.9가 되는 겁니다. 자, 이 여론을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제 제가 여러분께 지금 보여드리는 대로요. 오늘 이제 투표 결과를 보면 찬성은 전부 다 찬성을 했습니다. 반대가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이고 기권, 이 인간은 양양자입니다. 요거 잘라버려야 돼요. 이런 소신도 없는, 이거 왔다 갔다 하는 인간 아니에요. 이거 한 번 배신 때리는 인간은 다음에 또 배신 때린다니까 아웃시켜버려야 돼요. 이런 인간들.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지금 걱정이 이제 이거 지방자치 그 선거가 있을 때까지 과연 이 갈등이 마무리가 될 수 있느냐. 이런 지금 그 우려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대표적으로 발언한 분들 가운데서 김민수, 이건 당권, 지금 장 지지자죠. 당대표가 한동훈, 가족들하고 똑같은 행위를 했다면 징계까지 15개월이나 끌 수 있었겠나.
누가 했느냐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건에 집중해야 된다. 그리고요, 우재주는요, 한동훈이 제명하는 당무감사위의 조작 결과를 제하면 징계 사유가 될 만한 게 없다. 그래서 탄핵 찬성에 대한 이건 보복이다. 그래서 계엄에 사과하고 탄핵에 찬성하는 사람을 쫓아내면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느냐. 이게 지방선거와 미래에 도움이 되냐. 이런 암세포는 잘라내야 미래에 도움이 되죠.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조강한 최고위원, 예. 남양주시장 반이재명의 선수 역할을 많이 했죠. 그리고 이제 조강한 최고위원은 고슴도치와 악성 부채를 비유하면서 강하게 지금 한동훈 제명을 찬성했습니다. 과감한 구조조정이 회생의 첫 걸음이다. 예, 과감한 구조조정. 이렇게 이제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양양자는요, 선택하지 않는 선택을 했다. 그랬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이제 제명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친한계들이 장외 경기에 지금 굉장히 몰두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친한계 중에 한 명인 박정훈이는요, 헌법이 부정하고 있는 연좌제를 고리로 걸어서 한동훈을 제명한 것이다. 이런 이유로 제명한다면 장동혁 지도부를 다 제명해야 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인간이에요. 이거 박정훈이 이 인간도 이거 다음에 잘라버려야 돼요. 예. 김종혁은 말할 필요도 없죠. 김종혁은 국민의힘의 윤어게인당 복귀가 완료가 됐다. 이런 이제 비꼬고 있고, 신동욱은요, 이건 신동욱이 본래 이제 최고위에서 한번 이제 검토해보자. 예. 중재안을 냈지만은 이게 반영이 안 됐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이 제명과 관련해서는 당연히 찬반이 정반대로 지금 바뀌고 있어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상당수 이제 의원 이 지도부에서도 그리고 이제 이 평론가들 사이에서도 한동훈이 이제 물러서기가 그러니까 이제 돌아오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미 기회를 다 잊어버렸다. 이런 저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같은 경우에는요, 예, 한동훈 제명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보수층 결집 효과는 있겠지만은 중도층 이탈로 상쇄되고 결과적으로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번 국면은 장동훈 지금 리더십에 대한 평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최근 여론조사 흐름과 세대별, 지역별 판세를 감안할 때 선거 환경이 결코 우호적이라고 보기가 어렵다. 예, 이런 걸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예. 이렇게 해서 말이죠. 이 한동훈이 제명, 예, 드디어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은 끝이 났는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제2막이 또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인간이 말이죠. 요 인간이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본인의 입장을 내놓겠다. 그래서 지금 언론에 나오는 바 보면은 이 제명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거나 또는 무소속 출마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서울시장 후보로 나온다든가 아니면 국민의힘 현역 의원이 출마로 보궐선거가 되고 있는 대구 보궐선거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예. 이런 지금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한동훈 지지자들이 국회 앞에서 지금 또 난리를 치고 있어요. 이 집회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오늘 요 제명 소식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우연정당이다, 우리가 진짜 보수다, 이런 것을 격렬히 외치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 인가들이요, 31일 이번 토요일 날 또 별도의 집회를 열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자, 그래서 요 관련 내용 이 정도로 해서 마치고 말이죠. 예, 마치고. 그리고 이준석이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한동훈이가 서울시장으로 이제 서울시장 무소속으로 출마하느냐 마느냐가 본인 변수를 키울 선택이다. 이제 개항을 출마는 날라갔다. 이런 비판적 시각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말이죠. 예, 이 관련 내용 마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엔 사령관이 오늘 조목조목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조목조목. 제대로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이게 유엔 사령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다.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을 누가 지겠느냐 등등, 예, 지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매우 이례적이에요. 유엔사가 이렇게 기자간담회까지 여는 거. 최근에는 성명을 내놨잖아요. 근데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정부가 제대로 반응을 안 하니까 아예 기자회견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DMZ법에 대한 정부와 여당을 주장을 강력히 비판한 겁니다. DMZ법은 그럼 뭐냐? 이거는요, 비군사적 목적에 한해서 비군사적인 목적에 한해서 유엔사가 아닌 한국 정부가 DJ 출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데 반해서 그리고 이거를 비판하는 것이고 정동당과는 오늘 그동안 이제 DMZ법 추진에 굉장히 앞장서 온 인물이죠. 우리의 영토 주권을 행사하는 취지다. 이러면서 지금 유엔사 하고 유엔사의 그 반대를 강력히 거꾸로 비판하고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유엔사가 말이죠. 유엔사가 이렇게 특정 현안에 관해서 기자회견까지 한 것은 지금 굉장히 이례적이다. 자, 그동안 유엔사는 뭐라고 얘기해왔냐면 DMZ 출입 통제 권한은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에 부여되어 있다. 이런 원칙적인 입장을 주로 밝혀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정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 3명이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그러니까 DMZ법 이 제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법이 현재 외통위에 계류 중에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자회견에서는요, 유엔사 관계자들이 정전협정 전문하고 후속 합의서가 담긴 책자를 직접 들고 나와서 DMZ 관할권이 명시된 조항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정전협정과 DMZ 법안들은 완전히 상충한다. complete at odds. 그리고 결코 양립할 수 없다. 이런 강도 높은 표현으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53년도 7월 27일 날 유엔사하고 북한하고 중국이 체결한 정전협정에 보면 말이죠. DMZ 출입 승인 권한은 유엔사 군종에 있다.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MZ 내 군사분계선 MDL 이남 지역의 민사행정 그리고 구제사업은 유엔군 사령관이 책임진다. 이런 점도 명시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말이죠. 이런 DMZ 출입권하고 비군사적 성격의 DMZ 출입권을 한국 정부가 갖는 것은 협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은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왜? 검정협정 서원에 군사적 성질이 명시된 것은 이 협정이 평화협정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는 6.25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DMZ에 대한 군사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명시한 문구를 한국 정부가 임의적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가 민간인의 DMZ 출입을 유엔 사령관 승인 없이 허용하면 정전협정 위반으로 협정에 근거한 유엔 사령관의 책임을 직접적으로 훼손하는 것이다. 그 법안이 통과되면 이는 한국 정부가 정전협정에서 빠지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강한 톤으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작년 11월에 김현정 안보실 1차장이 DMZ 내 유해 발굴 현장 방문을 불허한 것과 관련해서 유엔사는요, 당시 한국군 간부가 DMZ 내 폭발 사고로 부상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안전상 이유로 다른 곳을 방문할 것을 제안한 것이다. 그리고 당시에 말이죠, 정 장관이 유엔사가 주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반발한 것과 관련해서 우리는 DMZ 지역에 대한 주권이 한국에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는다. DMZ 출입은 다만 이 관할권의 문제이지 주권 문제가 아니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나온 발언 전문을 유엔사 이 웹사이트에 게재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 유엔사 장교들이 직접 나서서 정전협정 세부 조항과 후속 합의서 등을 근거로 해서 DMZ법에 대한 확실한 반대 입장을 제대로 시스템적으로 홍보하겠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이죠. 유엔사가 기자 간담회 발언 전문을 게재하는 거, 이거는 그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 장관은 아직도 굽히지 않고 있어요. 유엔 외통위에서 유엔사가 얘기한 것은 유엔사의 입장인 것이고, 제가 법을 제정하는 것은 입법부의 고유 입법 권한이다. 그러니까 까불지 말라 이거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요. 마지막으로 본 방송에서는 이제 미 재무장관의 선전 보고입니다. 미 재무장관의 선전 보고. 그래서 한국 국회 승인이 없으면 무역협정은 발효되지 않는다. 이 얘기는 25%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고요. 또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강하게 비판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센트 재무장관은요, 미 CNBC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이 되겠는데, 그러니까 이번 조치가 다른 국가에게 어떤 신호를 보낸 것이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요, 무역 합의에 서명하라는 신호다. 그러면서 한국 국회가 승인하지 않으면 합의는 없다. 그들이 비준하기 전까지는 25% 관세가 적용될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왜냐면은요, 이미 지난 11월 달에 이 조인트 팩트 시트, 이제 한미 양국 MOU를 공개했었는데, 그때 보면은요, 자동차 관세를 15% 낮추는 대신에 한국은
$3,500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난 11월 26일 날 대미 투자 특별법이 국회에서 발의됐지만은 2달이 지나도록 이 상임위에 안건으로 올라오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또, 이 베센트 장관 말고서 그리어 USTR 대표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냐면, 트럼프 대통령 20% 관세 부과하는 거, 이거는 우리는 선의의 표시로 관세를 낮춰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다 했으나 한국은 자신의 몫을 실행하지 않았다. 그러면서요, 지금 한국은요, 대미 투자를 위한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했고, 그들은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법을 도입했다. 농업과 산업 분야에서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우리는 약속을 지키고 있지만 한국이 신속하게 자기들 몫을 이행하지 않는 이런 상태는 절대 계속 용인할 수 없다. 된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그래서 이 백악관 역시 한국을 겨냥한 이런 관세 인상과 관련해서 그는 단순한 현실은 한국이 낮은 관세를 확보하기 위해서 트럼프 행정부와 합의를 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관세를 낮췄지만 한국은 그 합의에 따른 자신들의 약속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아주 직격탄을 날리고 있는 상황이. 자, 그래서 우리 정부는요, 김정관 장관, 여한구 통속경부장을 미국에 급파해서 미 상무장관하고 그다음에 미 USTR 대표하고 연쇄 회동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과연 정말 매맞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꼴이 아닌가 굉장히 우려스럽다. 자, 그리고 이제 그리어 USDR 대표도요, 폭스 비즈니스하고 인터뷰를 통해서 관세 인상 선언의 배경에는 투자 관련 법안은 통과를 못 시켰는데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 법안은 제정됐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미국이 이거 지금 속상하냐 이거죠. 열받냐 이거죠. 우리 한국이 지들이 필요한 여러 가지 악법들은 싹 다 해놓고 디지털 서비스 법안도 제정했는데 대미 투자 특별법 하나를 입법을 성공시키지 못하고 있어. 배신을 느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미국 측 동향이 심상치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을 마치겠고요. 계속되는 제 방송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